여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고요. 이름은 박무성입니다. 나이는 31살이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학과 입학했었고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준생이시고. 취준생입니다. 대구분이세요? 아, 예,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아, 대구분이세요? 예, 저 대구분들하고 되게 연이 많이 가요. 아, 요즘 어려운데. 네, 힘든 시기지만 네. 빛을 많이 바라보면서 좋은 자리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저랑 말씀 나누실 때 대구랑 서울이랑 이렇게 보고 있다. 네, 둘 다 후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도 그렇고 서울 경기도 그렇고 좋은 자리인지 잘 알아봐요. 네. 만약에 서울에 오시게 되면 저도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 더욱 좋죠. 이쪽으로 오면 더 좋죠.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무성 선생님 처음에 허리 디스크는 언제 생겼어요? 허리 디스크 판정 받은 건 2016년인가 17년인가? 네, 그때쯤에 판정을 받았었고 네. 그때부터 증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그러면 처음에 허리 디스크 진단 받으시고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어요? 뭐 일상생활이 되게 힘들었었고요. 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것 같으면 이제 뭐 세수를 한다든지 네. 뭐 양말을 신는다든지 네. 이렇게 바지를 입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이 힘들었었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를 한다든지 밥을 먹는 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는 의자에 앉아서 뭐 활동한다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일정 시간 넘어가면은 반사통 증상들이 많이 있었고 뻐근한 증상들도 있었고 저림 그런 신경 증상들도 많이 있었고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뭐 걸어 다닐 때 사실 다 힘들었습니다. 아, 그냥 다 힘들었다. 걸어 다니고 뭐 서 있는다거나 앉아 있다거나 네,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다 불편한 증상들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가 많이 됐었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고. 그러면 처음 진단받은 병원은? 진단은 그때 사실 군대에 가기 전이어가지고 네. 이제 남자들이 다 가야 되는 이제 병역 판정을 받기 전에 병원을 가서 뭐 MRI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받고 디스크로 판정을 받았어요. 대구에 있는 병원에 가서 뭐 도수치료도 받아보고 그리고 뭐 타 지역에 가서 뭐 북미에 있는 뭐 유명한 한의원 가서 뭐 침이라든지 뭐 한약도 먹어보고 뭐 그런 것들도 시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께서 좀 가라고 추천해 주신 어떤 안마센터, 마사지를 가고 있는 샵에 가서도 그때 이렇게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도 보고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뭐 혼자 마사지도 해보고 혼자 이렇게 또 저렇게 운동도 시도도 해보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그리고 뭐 유명하다던 복침 뭐 그런 것도 맞으려고 했었는데 복침은 못 맞았었고요. 그리고 뭐 대전에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병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유명한 CPR 주사를 맞으면은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대전까지 가가지고 주사도 맞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이게 계속 증상이 개선이 안 되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나한테 계속 발현이 될까 원인이 뭘까 하면서 그냥 병원까지 예약을 했었습니다. 뭐 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무성 선생님하고 뵌지는 오래됐지만 사실 뭐 정확한 어떤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를 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L5S1에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았습니다. 프로토러셨는데 근데 그 딱 한 번 준자일 뿐이었어요. L4, L5도 사실 조금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L5S1이 확실하게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신경생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주셨고요. 네네. 그렇게 일단 진단받고 거기서 이제 도수 치료받고 네. 그렇게 하셨구나. 7군데의 병원에 다니신 거는 뭐 전체 기간이 좀 상당히 길었을 것 같은데 뭐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에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다니던 1, 2년 정도. 저랑 만나신 게 언제? 2022년인가요? 코로나가 터지고 좀 찾아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으니까 네.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저를 어떻게 찾아오신 거죠? 아, 첫 알게 된 시점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찾아봤어요. 해결할 수 있는 정보들, 유명한 선생님들, 뭐 유명한 병원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서칭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알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찾아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기차 타고 그래서 또 환승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동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 되게 많은 에너지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주 뵀던 시절에 거의 편도 3시간씩은 무조건 들여서 다니셨으니까. 네. 사실 왔다 가면 하루가 없어지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 한번 찾아오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받고자 하는, 그리고 개선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때 당시에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지금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면 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려고 했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죠.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먼 거리를 걷죠. 그때 당시에 상담을 하고 원인에 대한 어떤 해결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했었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제 방향을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또 완전히 믿어주셨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지도하시는 선생님과 따라가는 그 회원간의 어떤 신뢰도 한몫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그거는 일단 시작하고 난 이후에 얘기잖아요. 아, 네네네. 시작을 하면서 점차. 원래는 그 처음에 시작을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워낙에 이제 물리적으로 먼 거리, 막대한 시간 이런 걸 쏟으면서 막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면서 왔다 갔다 하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 믿고 선택을 해주셨고 그게 제일 좀 저는 궁금했어요. 뭘? 해봐야 되겠다. 해보지 않고 사실 보니까 일단은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첫 상담도 받고 수업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일회성 만에 사실 한 번 수업 받았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한 번만에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통증이나 여러 가지 습관들, 약했었고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완해서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좀 자신과의 싸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꾸준한 반복?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PT를 진행하신 게 40회 진행하셨어요. 네. 40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가 시작되고 그래서 네. 이제 학업에 열중을 하시게 되었는데 평상시에 관리가 좀 수월하게 된다, 편안하게 좀 몸이 관리가 된다 하고 그랬던 시점이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회쯤 넘어갔을 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게 활동할 수 있겠다. 네, 좀 됐던 것 같습니다. 20회 넘어갔을 때. 10회 2부 작성해주실 적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오가는 기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원래는 되게 괴로웠었다. 네. 20회 지난 시점에서 2부 작성해주셨던 게 기차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편안하다. 쉽지 않다. 네. 그 시점에 이제 기차 안에 오래 앉아있는 것도 안 괴롭고 일상생활도 좀 괜찮았어요. 네, 일상생활이 좀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20회에서 지나고 나서. 그리고 20회를 더 40회까지 진행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이 좀 편안해진 20회 이후로 20회를 더 진행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20회 이후부터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개선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었고 다음부터 이제 좀 개인적인 어떤 건강함을 위해서 더 많이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경험이 있는 상태로 그냥 하시다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좀 일단 허리랑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로 인한 밑으로 이제 골반이나 뭐 다리 이런 쪽으로 뻗쳐나가는 방사통 이런 거가 괜찮아지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원래 하고 있었던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벤치프레스나 스쿼트나 오버헤드 프레스나 네. 레프다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운동이 좀 재밌다. 운동을 할 때 좀 그 배우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운동을 했을 때랑 또 지도를 받고 어떻게 몸을 써야 되는지, 움직여야 되는지 알고 난 후에 하는 운동들은 또 차이가 있던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해서 그리고 뭐 통증이 있어서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을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한 몸, 그 어떤 퍼포먼스, 뭐 여러 가지 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기 위한 수업들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다른 분들이 네, 수업을 받기 전이랑 수업을 받고 난 후랑은 확실히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나 혼자 했던 그런 소금의 탑치라든지 했던 그런 노력들이 확실하게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운동을 하는 것은 속도의 측면에서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랑 레슨 시작하기 전까지 4년이 좀 넘게 처음에 발생했던 디스크 증상이 그대로 유지되다시피 계속 있으셨던. 아, 2017년도 때부터 수업을 받기 전까지. 네. 네, 그 증상이, 그 불편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지속됐습니다. 네,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 사이에서도 개선이 되진 않아서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슨 하셨고, 40회 레슨 마치고, 또 물리치료학까지 또 전과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전과를 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을까. 그때도 아마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신체에 대한, 몸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부분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저의 문제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문제도 그렇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훨씬. 본인이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커져서 네네. 그래서 이제 전과를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요? 원래는 이제 다른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네네. 전과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라는 얘기는 이미 들었었어요. 그 계기는 무엇이었어요? 전과는 왜 생각하셨지? 어렴풋이 진단을 했지만 몸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좀 최대의 관심사였지 않았을까. 본인이 실제로 아프게 됐었으니까 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어떤 찾고 싶었던 방향들을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뭐 정보도 알아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관심이 가게 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좀 그때 당시에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열망이 크신 분들이 꼭 그렇게 진로를 막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실은 재미가 없지만 충분히 하다 보면 재미가 생겨나겠죠. 네. 재미가 조금씩 쌓이고 그러고 가야죠.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또 해봐야 아는 거니까. 요즘에는 몸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작년도 좀 바빠서 운동을 좀 게을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그래도 하긴 하신 거죠? 네. 알려주신 운동들 집에서 꼭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기보다 집에서 챙길 수 있는 운동들을 했었었고 네. 공부하느라 워낙 바빠갖고 시간이 없었지만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했었다. 네, 맞습니다. 몸이 그래도 다시 엄청 불편해지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하다 싶은 정도로 관리를 해야 관리가 되어야 공부도 하죠. 물론 이제 뭐 일상생활 하다가 뭐 무리하고 뭐 과하게 몸을 사용하다 보면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챙겨주면 개선되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도 막 이렇게 몸이 점차 더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지고 방치하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꾸준히 또 이렇게 몸이 좋아지면서 노력을 해 나가면 현 상태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바빠서 현상 유지만 잘하셨어요. 그게 중요하죠.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죠. 다시 또 못해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 관리를 해야 합니다.